수도권 이코노미 매주 금요일은 생생한 생활경제 소식을 만나봅니다. 최근에 이 메르스 여파로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생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박원익 조선비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메르스 여파가 정말 굉장히 오래 갑니다. 진정이 좀 돼야 될 텐데요. 메르스 바이러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스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 바이러스라고 하더군요. 네. 네. 메르스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우리말로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후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퍼진 바이러스입니다. 네. 2003년에 아시아에서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800명 가까이 피해자를 낸 사스, 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메르스 백신이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형 국제 글로벌 제약 업체들이 잘 안 만들어서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확산이 안 되니까 굳이 백신을 큰 돈 들여서 안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급하게 확산이 계속 지속돼서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지난 5월 20일 날 첫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됐잖아요. 거의 한 달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좀 보고 가야겠죠? 네, 지난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고 추가적으로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12일 기준으로 총 126명으로 늘었는데요.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파되면서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거나 증세가 발견돼서 격리된 인원은 약 3,68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이게 이제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잘 안 가니까 상행위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발길이 네. 뜸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난 주말에 영화관을 찾은 관객 수가 122만 명 정도인데요. 이는 전주 대비해서 23.4%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주말 나들이 객과 국내 물동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고속도로 통행량도 지난 6일에서 7일 723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제 전주에 비해서 10.3%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영화관 관객 수가 23%, 매출이 23% 준다는 것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큰 타격이죠. 네. 고속도로 통행량도 10.3%가 줄었고 대형 마트 같은 경우도 매출이 줄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형 마트도 소비자의 발길이 줄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대형마트 중 하나는 이마트가 지난주 매출이 1년 전보다 9.8% 떨어졌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근처 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마트 동탄점 그리고 평택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매출이 21.5% 그리고 19.7% 급락했습니다. 롯데마트도 같은 기간 매출이 14.7% 줄었고요. 백화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 1일에서 6일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 감소했고요.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매출이 5.3% 줄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매출이 8.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메르스 확산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2분기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약 2% 선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확산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매출 타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람 모이는 곳은 급한 것이 아니면 일단 미루는 거죠. 물건 사는 곳도 좀 미루고, 예. 자, 또 이제 직격탄을 맞은 곳이 관광업계 아니겠습니까? 소위 유커, 중국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객이 실제로 줄고 있다죠.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수치가 있는데요. 전 세계 30개 정도 해외 지사를 통해서 메르스를 사유로 한국 여행 예약을 취소한 인원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난 8일에만 총 8,800여 명이 취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첫 집계를 시작한 지난 1일 이후
8일 동안 누적 예약 취소 인원이 총 54,4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일본이 4,200명으로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중국이 2,920명, 동남아 650명, 홍콩 400명 정도로 이렇게 취소 숫자가 이루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업 협회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발생 이전 대비 호텔 취소율도 40에서 50%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파장이죠. 일단 장기화되지 않고 사태가 해결돼야겠지만 과거 사례들을 좀 보면요. 이제 사스 같은 경우가 중국 홍콩 경제 상당히 그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나 경제 사회 충격이 있었을까요? 네, 메르스 확산이 장기화되는 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03년에 홍콩에서 사스가 사태 당시에 경기 후퇴 등 경제적 충격이 닥칠 것이라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시 홍콩의 경우에 사스 사태가 9개월 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9개월. 네네, 그때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서 숙박 및 업체들이 매출이 전년보다 35.1%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4.0%, 그리고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10.4%, 그리고 운송업 및 보관업 9.9%, 건설업 6.7% 정도 매출이 줄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메르스가 확산돼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적 충격이 내수 서비스 산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홍콩이 사스 사태 당시 겪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화권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스 경험이 있어서 이제 메르스 때문에 이제 한국을 멀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네. 있습니다. 네. 홍콩은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 2분기의 성장률이 이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9%가 나왔대요. 1% 가까이 성장이 뒤로 후퇴한 거니까 영향이 얼마나 컸나를 알 수 있죠. 우리도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메르스 여파 때문에 성장률이 전망치가 좀 낮아질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죠. 네, 좀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해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은행들이 그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네. 살펴보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메르스 감염이 조기 진압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스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한국 경제에서 관광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홍콩에 비해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한국의 GDP 손실 규모가 20억 달러 이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앞서 이제 홍콩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홍콩이 2분기 성장률이 0.9% 뒤로 후퇴했다고 했는데 지금 앞서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면 우리도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이다. 네. 지금 한 정부나 이런 게 올해 성장률이 3% 중반에서 3% 초반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0.8%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2% 초반으로 밀리는 거니까 뭐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들도 이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나요? 네, 메르스 확산으로 직격탄을 입은 관광, 운송, 숙박, 유통업 등의 피해 업종 그리고 이제 병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4천억 원 이상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광진흥 개발기금 400억 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통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긴급 경영 안전자금 250억 정도 등 해서 총 4천억 원 정도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낮췄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 이제 메르스로 인한 경기 우려를 감안한 조치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별도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총액 한도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지원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 특별 자금을 마련해서 피해 업종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피해 업종의 병원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 예상이 우세했거든요. 네. 근데 메르스 여파 때문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또 내리게 됐습니다. 이런 정부 대책 말고도 추경이라고 하죠. 정부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 예산 편성을 곧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중에 전망들이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네.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재정 정책을 함께 동원해야지 효과가 크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 보완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에게 총 2천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물품, 장비 등 긴급 지원에 대해서 115억 원 규모의 시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데 대한 서울시의 지원책들도 나왔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민들의 이 불안감. 네, 지금 다들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경기까지 안 좋은데 메르스 여파 때문에 반짝 특수를 누리는 제품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 제품 중에 건강 제품의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비타민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과일이나 이런 건강 제품에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편의점 CU에 따르면은 최근 일주일 6월 1일부터 7일 동안에 과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5.9%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지난 1일에서 7일 과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냉장 주스 매출도 42%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식당을 방문하는 것 대신에 편의점을 찾는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락과 줄김밥 매출도 각각 36.5% 그리고 17.4% 증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 그리고 이제 손 세정제는 정말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었는데요. 네. 마스크 같은 경우에 3,600% 매출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 손 세정제 같은 경우도 88%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건강식품 관련해서 네. 그 KGC 인삼공사에 따르면은 정관장이라고 이제 그 면역력 홍삼 잘 팔리는 네네. 거죠. 예. 그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네. 메르스 발생일인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그 매출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다고 합니다. 네.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메르스 여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쭉 영향들 또 서울시 정부의 대책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메르스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 또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메르스 예방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고 가십시오. 네.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극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라는 자료를 냈는데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 메르스 증상이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 나타난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 전염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예. 추가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하려면은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그리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리고 발열이나 기침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최대한 피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 지역 여행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지켜야 할 건강 수칙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원익 조선비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